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3월 16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3월 10일, 13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36.9%로 나타났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3%, 국민의힘은 29.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이 1.7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올라 격차는 0.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2%, 이낙연 전 총리는 13.3%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이례적인 30%대 후반의 지지율을 기록한 윤 전 총장,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화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실시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범여권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나서고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나오는 1대1 가상대결에서 오 후보가 54.5%의 지지도를 기록하는 등 야권 후보들이 박영선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정해진 오 후보의 상승세에 LH 사태에 따른 여권 비판 민심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전국진단 소식입니다. 이번 주 전국진단에서는 검찰총장직 사퇴 후 수직 상승한 윤석열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다뤘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이 갖는 의미와 그에 담긴 국민들의 기대는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리뉴스와 유튜브 채널 폴리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 특별 대책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연일 400명대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4차 대유행의 불씨를 남김없이 지나겠다는 것인데 어려움이 지속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별 대책 기간 동안 다중 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IPO 소식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에 63조 원가량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면서 과거 1위였던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증거금 58조 원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추가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고 온라인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은 장외시장에서 시가총액 15조 원을 넘겼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면서 국내 역사상 최대 IPO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인천 지역 최초 온라인 위정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윤 위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 윤관석TV를 통해 2021년 온택트 위정보고서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위원은 올해 약 490억에 달하는 남동발전 지역예산 확보 성과 등 위전 활동 전반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위해 제정된 섬의 날. 지난 2019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섬을 관리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섬의 날 제정이 주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는 폴리뉴스 칼럼 연재를 통해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이 함께하는 살고 싶은 섬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섬에서도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의 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리뉴스 칼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폴리뉴스를 만나 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급변하는 우주안보 환경과 함께 우주 감시 등 국가적 차원, 국방 분야에서의 관련 역량 확충에 대해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주 전력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사령부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방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